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EU 지난 6월 승인된 폴란드 코로나 지원금도 보류, 폴란드 EU 지원금 실체는 대출,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올라온 외신을 코페스 TV를 통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폴란드 사법개혁에 대해서 간섭을 심하게 하는 EU에 맞서기 위해서 EU 지원금을 거부한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구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해체될 때 바르샤바 동맹국인 폴란드가 나토로 전향을 했었습니다. 그런 폴란드의 체제 개혁에 대해서 EU가 지원을 하기로 하고 그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을 해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줄 때는 의료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등등 각 개혁 요소를 정해놓고 그 실행 여부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인 사법개혁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연히 EU 측도 폴란드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EU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대출을 보류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다른 뉴스는 지난 6월에 승인했던 코로나 지원금도 보류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장 폴란드의 의료 개혁 부분에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 보육시설이 47,500여 군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뉴스는 유럽연합자금집행부는 폴란드와 충돌을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그 명목이 명백하고 사용처가 명백한 겁니다. 이런 거를 폴란드가 공산당 시절에 있던 습관대로 받아다가 적당히 자기들이 다 쓰려고 한 거를 지금 유럽연합에서 정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도 기후 문제로 많은 피해를 입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 형국인데 그 사용처가 분명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집트의 수출입은행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데 80% 이상을 대출해 주도록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80%가 아니라 80% 이상이니까 100%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무조건 내주게 되면 이집트가 이걸로 한국 자주포를 조금만 사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 써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금이 나갈 때는 그 집행처를 확인을 하고 거기다가 자금을 주는 겁니다. 폴란드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폴란드 정치가라고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공산주의 체제에 젖어있던 사람들이라 자금이 배정되면 다 내 돈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함정 꼴들이 그런 겁니다. 6월에 EU에서 코로나 지원금의 지원이 의결되자 한국 정부가 달라붙은 겁니다. 그리고 EU에서 자금 지원이 나오면은 그거를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EU가 그렇게 허술한 곳이 아닙니다. 300억 달러를 대출을 해주고 그걸 전부 다 한국 무기를 사라고 놔두겠습니까? 원래 그 대출 용도가 한국 무기 도입 용도가 아닙니다. 그런 거를 폴란드 지도자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무기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명목으로 돈을 쓰려다가 덜미를 잡힌 걸로 보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차 합작 개발을 하려다가 불발됐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거기에 참여를 못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랬던 독일과 프랑스가 새로운 전차를 최근에 개발해서 내놨는데 차체는 레오파드 2A7 차체에다가 포탑은 미클레르 전차 포탑을 얹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를 1000대 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과 EU 지원금은 다 사용 용도가 정해진 자금인데 그걸로 하겠다는데 놔둘 리가 없죠.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명확하게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K2 흑배전차는 도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미 해병대의 중고 M1 A1 전차를 116대를 도입을 하고 독일의 레오파드 2A4를 44대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연막을 딱 쳐놓은 다음에 갑자기 한국 전차를 1000대를 산다, 한국의 경전투기를 산다, 이렇게 막 나가게 되니까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같은 맹방인 영국과 프랑스도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사업을 안면 몰수하고 다 뒤집어버리는 그런 게 무기 수출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술을 북한과 중국으로 빼돌리고 있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걸 놔둘 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현대 로템이
회사 차원에서 잘 진행하고 있던 K2P의 수출 라인도 거덜날 수가 있고 노르웨이 전차 수출 사업도 거덜날 수가 있게 돼버린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그 체제에 한국의 종북주의자들이 거기에 껴서 국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통하겠습니까? 중국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한국 사드를 확대하지 않고 제한하겠다는 선서까지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한국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자신들에게 양도했다는 이야기는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대국 정보 당국들은 이런 사실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앞으로 무기 개발에도 상당히 큰 제약이 걸릴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